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로 불리는 스카이큐브가 운영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올 초 운영사가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는데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곳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1.6km 구간은 스카이큐브가 왕복 운행됩니다. 소형 경전철로 불리는 스카이큐브가 개통된 건 지난 2014년. 운행 5년째를 맞은 스카이큐브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논란으로 부각됐습니다. 포스코 자회사로 알려진 운영사가 지난 3월 1,3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차례 심리와 이번 주 한 차례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에 사회적 책임을 물으며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순천시에 통보했고 이후 1,367억이라는 턱없는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난 3월 15일 대한상사원에 조정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순천시는 최초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에 독소 조항들을 변경하자는 공문을 포스코 측과 주고받았다며 공문의 효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3차 심리는 다음 달 21일. 앞으로 쟁점은 중재안이 나올 경우입니다. 순천시와 운영사 양측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오는 11월 말쯤 최종 판결이 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도입됐던 소형 경전철. 5년간의 논란과 갈등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최종 시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번 주말 전남 동부 지역도 태풍 타파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각 지자체는 어제 회의를 통해 항만과 공사장 등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13호 태풍 닝닝의 영향으로 10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번 주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 복구 현장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했던 혈세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여수시 문화원장이 최근 출근을 중단하면서 문화원 업무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유용 의혹에 발단이 됐던 여천시 문화원의 전세자금 1억 원의 공적 성격을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 문화원 원장실. 전 원장이 사용하던 물건이 그대로 남겨진 채 비어 있습니다. 해임된 원장이 출근을 중단한 지는 2달 전쯤. 문화원은 직무대행 체제를 갖추고 공식 업무에서 점차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사 사업은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11월에는 제1회 시민문화재 개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이빈질 갖다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11월 9일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겁니다. 이번 문화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화원 사태의 발단은 사라진 여천시 문화원이 남긴 전세자금 1억 원. 문화원은 눈먼 돈처럼 여겨졌던 이 돈을 문화원의 공적 자산으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그간 전국 문화원연합회의 표준 정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뜬 돈이다.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까 봐서 명확하니 우리 정관에 기금이다. 이렇게 기금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전 문화원장은 여전히 유용한 혈세 3천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임기를 그대로 채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원장 해임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문화원 직무대행과 사무국층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은 전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장흥 고흥 간 연륙교 건설에 앞서 국도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이뤄집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장흥 고흥간 연륙교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포함됨으로써 1조 원대 규모 지역구 수건 사업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장흥 고흥간 연륙교의 국도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 장흥 수문에서 등량도를 거쳐 고흥 녹동을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원대로 추산되는 사업으로 10km 길이의 2차선 교량을 바다 위에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전남 지역 교사들이 주축이 된 초등학생 대상 유튜브 채널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벌써 시즌2에 들어간 유튜브 낭만항구에서는 지역을 방문한 여행 작가가 출연해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 유튜브 이슈 박광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출연해 실험 과정을 직접 시연합니다. 거품 속 불꽃놀이. 거품 속에서 불이 오히려 더 잘 타는 현상에서 그 원리를 파악해보는 놀이 겸 화학 실험입니다. 자, 불꽃이 커지는 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과산화수소수가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생님은 지구본과 전등을 이용해 계절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실험을 따라하다 보면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계절이 서로 다른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 시작한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 악꿈선 채널은 3년 만에 구독자가 5,000명에 이르는 뜨거운 콘텐츠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를 통해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만 모두 42명.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이들을 도와보자는 소박한 의도였지만 그 반응과 확장성에 교사들 스스로가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보려고 만들었는데 댓글을 보면은 학생, 학부모,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보더라고요. 유튜브가 전 세계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맨날 댓글 달리는 걸 보면서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목포 MBC 낭만항구에는 지역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서울 출신 여성 작가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별 여행 환경에 대해 솔직한 느낌들을 가차없이 내놓습니다. 제가 으뜸 맛집 위주로 다녔어요. 근데 글쎄 뭐 어떤 데는 괜찮았지만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반면 나홀로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가이드를 제시한 한 지자체의 시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 작가님이 칭찬하는 순천입니다. 순천의 만여행. 혼자 여행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걸 꼭 보고 배워달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즌2에 들어간 낭만항구. 보다 지역과 밀착된 인물과 이슈로 유튜브 생방송의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전입이 늘어나면서 학교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여수 웅천초등학교의 경우 복도와 가설 건축물에 교실을 만들어 수업을 하는 등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지역의 다른 초등학교들도 학생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며 시 당국이 도교육청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장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인 소독기가 설치되고 자치단체들은 양돈 농가들의 참여 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도 드론까지 동원해 소독에 나서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상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 영광 불갑사. 축제장 입구에 개인 소독기가 설치됐고 방역 참가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소독 절차를 거치신 후 행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소독기로 안내하는 직원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축산 관계자나 외지인들 소독해 주십시오. 특히 축산 농가들이 지금 방문을 거의 않고 지금 좀 중지가 좀 되어 있는데 우리 혹시라도 불갑사에 오시는 분들은 꼭 소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상사와 축제를 비롯해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전남 지역에서 예정된 축제는 모두 23개. 도라산역을 방문하는 통일 열차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취소된 축제는 없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양돈 농가들의 참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방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사 지붕이나 비탈진 사면 같은 취약 지역을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평야처럼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장애물도 많아 드론 방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죽을 맛입니다. 취약 부분,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했는데 장애물도 있고 또 전체가 시야가 좁으니까 이건 드론 사용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전남 지역 22곳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도 밀려드는 양돈 차량과 소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큰 폭으로 뛰어올랐던 돼지고기 가격도 차츰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8월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27억 200만 달러, 수입액은 1.7% 증가한 32억 8,700만 달러로 전체 무역 수지는 5억 8,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은 수송 장비가 97.2%, 철강 제품이 0.7% 증가한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화공 제품과 석유 제품은 각각 19.1%와 7.7%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경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김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경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고흥산 마른 김이 중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관내 김 가공 기업인 주희망김이 청도와 대련, 단동 등 중국 5개 도시에 올해 고흥산 마른 김 39억 2천만 원 상당 86만 속을 수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5억 8천만 원 상당 12만 속을 추가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서 고흥산 마른 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81억 원 상당 207만 속의 수출 계약까지 완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서진 중에 있는데 여전히 중급 세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강한 세력으로 한 단계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대로라면은 내일 오후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밤에는 부산 앞바다까지 바짝 다가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지방 곳곳까지 태풍특보가 확대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미 태풍 전면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남과 경남 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시간 중에는 서울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특히 제주 산지로는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